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실장 강현옥입니다. 2025년 잠복결핵 감염과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 사망 원인으로는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CDC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처음으로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2위, 사망률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핵 발생은 2011년 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17,944명으로 2023년 대비 8.2%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국가 결핵 감시 체계를 통해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았을 때 65세 이상 결핵 전체 환자 수는 작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1,077명으로 2023년 대비 30명 감소하였고 결핵 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장차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서의 결핵 퇴치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제내성 리팜핀 내성 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내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신규 결핵 환자보다 재치료자에서 3.2배 더 높았습니다. 결핵의 퇴치를 위해서는 활동성 결핵뿐 아니라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결핵예방법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등에게 잠복결핵 의무를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검진 대상을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습니다. 2024년 결핵 진료지침 5판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잠복결핵 감염 권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1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관들은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검진은 직원들의 보호와 환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검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의료인 등 기관 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하고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파견, 도급, 용역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잠복결핵 검사의 시행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발병 위험도가 높고 발병 시 타인의 전파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유행시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연간 결핵 감염률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8.4%로 발생률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에서의 일반 인구 집단 대비 활동성 결핵 발생률의 상대 위험도는 2.4배로 이것은 최근 감염이 많고 결핵균에 대한 노출 정도가 훨씬 강하다는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상 면역 성인에서 잠복결핵 감염 진단의 모식도입니다. 이전 BCG 접종력을 파악하여 영아 때 1회나 미접종인 경우는 TST 또는 이그라를 실시할 수 있고 반면 2회 이상 접종 또는 BCG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그라 검사를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 권고 수준 및 시기입니다. 1구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2, 3구는 강력 권고이고 4구는 권고 수준입니다. 저희 병원도 지침에서 권고하는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의 모식도입니다. 음성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대상군을 분류하여 군별로 관리하게 되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치료하고 미치료 시에는 결핵 예방 교육 및 추적 관찰을 권고합니다. 결핵의 발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맥의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말보다 가볍기 때문에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고 공기에 떠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30% 정도 잠복 감염이 되고 그중 약 10%에서 발병합니다. 100명 중에 3명이 결핵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내 5%가 발병하고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합니다. 대부분 폐결핵을 보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폐외 결핵을 보입니다.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은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킬 수 있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며 6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는 않아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상균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잠복결핵은 체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균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핵균의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활동성 결핵이나 치료된 결핵도 잠복결핵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진단할 때는 반드시 활동성 결핵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튜버클린 테스트는 피내 주사를 한 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경결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일 때 양성이라 하고 15mm 이상이거나 수포, 소수포, 괴사 반응이 생긴 경우는 강양성으로 체크합니다. 두 번째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 채취 검사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의 T세포가 결핵균 특이 항원과 반응하여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하여서 결핵 감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것은 특이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튜버클린 테스트보다 비용이 들고 소아에서는 민감도가 낮습니다. 결과 판정 시에는 이글하는 양전의 개념이 없고 2번 이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결과를 판정합니다. 양전의 정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과거 이글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인 1, 2, 3군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권고됩니다. 치료는 리팜핀 4개월 요법, 3개월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요법을 권고하지만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근거를 보았을 때 집단시설 종사자는 35세 이상부터 간 독성 때문에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은 피하고 리팜핀 4개월 요법이나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3개월 요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약제의 용법과 부작용입니다. 리팜핀의 경우 독감량 증후군과 피부 감인 반응이나 혈소판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 간 독성이 있습니다. 이소니아지드는 말초 신경병증과 간 독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면서 필요시에는 혈액 검사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의 치료 효과는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을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 효과와 접촉자 검진을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 효과가 비슷하여 예방치료 효과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 치료자들은 잠복결핵 감염 검사 결과 양성이지만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상자의 특수 상황에 따라 치료 시작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최소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권고합니다. 연 2회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거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표준주의 지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주의 지침은 환자와 병원, 직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관련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모든 의료 환경에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표준주의 지침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 위생, 적절한 환자 배치, 의료기구의 재처리 및 관리, 환경관리, 린넨 및 폐기물 관리, 안전주사 실무, 요추천자 시술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손위생은 5가지 시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포자를 제거해야 할 경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합니다. 또한 탈의 시에 옷이나 피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안면보호구, 마스크, 보안경은 눈, 코, 입의 점막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을 우려가 있을 때 착용하고 장갑은 혈액 또는 감염물질, 환자의 피부와 접촉할 때 착용합니다. 일회용 방수성 가운은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이나 배설물과 접촉이 예상될 때 착용합니다. 장갑 착용은 손위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독과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또한 장갑을 제거한 후에도 바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가운의 경우에는 혈액, 체액, 분비물, 삼투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착용을 하게 되고 환자의 주변이나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일회용 앞치마나 가운은 매 시술 또는 환자마다 갈아입습니다. 마스크나 안면보호구는 착용하기 전후 손위생을 수행해야 되고 앞쪽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뒤에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입니다.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현장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착용 시에는 손위생 수행 후 가운, 마스크, 고글 순서대로 착용하며 탈의 시에는 오염된 부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보호구를 탈의할 때마다 손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입니다. 다제내성균, C. 디피실과 로타바이러스, 오음은 접촉 전파이고 독감,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비말 전파입니다. 결핵, 홍역, 수두는 공기 전파입니다. 해당 환자들의 격리 표식이 본원 병실문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환자 접촉 전 보시고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위생은 의료기관의 직원, 환자, 방문객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병동과 외래 대기 장소에는 손위생 물품을 제공하고 손위생 방법을 안내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환자 배치는 감염원의 잠재적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전파 위험이 있는 환자는 가능한 1인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병실을 배치할 때에는 감염원의 전파 경로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동일한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서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할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실 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감염 환자와 코호트 격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구 재처리 및 관리 항목은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될 수 있는 장비와 기구의 설치, 이동,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비와 기구를 다룰 때에는 예상되는 오염 수준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는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린넨을 관리할 때는 공기, 표면,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다루고 오염 세탁물은 다음 사진과 같이 다른 시설과 구획된 장소에서 수집하며 뚜껑과 표식이 있고 방수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밀봉 후에 운반합니다. 청결 세탁물은 공기나 환경 표면 및 사람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조작해야 하고 폐쇄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 운반 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안전주사 실무에서는 한 개의 주사바늘, 한 개의 주사기 사용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투약 전 약물의 라벨과 외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용량인지 다회용량 바이알인지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눈으로 손상 여부나 성상의 변화를 확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면 폐기해야 합니다. 투약 중에는 무균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결한 투여 준비 공간에서 준비해야 하며 약물을 만지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바이알 고무막에 앰플 절단면을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되면 주사기로 약물을 뽑아냅니다. 주사제 투여 전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주사 부위를 소독합니다. 투약 후에는 사용한 모든 주사 관련 기구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하고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폐기합니다. 다회용량 바이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와 환자 치료 구획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요추천자 시술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0년대 미국에서 척추 조영술 및 척추 시술 후 세균성 뇌수막염이 보고되었을 때 시술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구강 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염관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